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함유식입니다. 어제 S&P 500은 0.0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4% 정도 하락했는데 상승과 하락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된 하루였다고 봅니다. 반도체와 빅테크들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하락했고요, 빅테크와 반대의 상승률을 그리고 있는 테슬라는 실적을 앞두고 1.1% 상승을 하면서 332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바로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래일은 딱 하루이고, 그 하루를 기준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지는 차트를 의미하는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속에서도 딱 중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서 어떠한 실적과 어닝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적 발표가 될 때 테슬라가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의 범위는 어제까지만 해도 5.984%였지만 오늘은 이렇게 6.416%로 높아졌습니다. 즉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진 두고 봐야겠지만, 그 종가를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은 최소 6.4%의 상승, 못 나오면은 최소 6.4%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력들의 포지션은 어제인 7월 22일을 기준으로 350달러에 여기 이렇게 콜옵션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6.4%가 상승해버린다면 그것은 350달러를 넘어서 최소 353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게마 스퀴즈가 터져서 6.4%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바라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저 또한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바이앤홀딩을 꾸준히 해왔던 저를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은, 저는 적정 주가에서 저평가할 때는 매수를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비중 있게 한다면은 적정 주가에서 고평가로 감에 따라서 매수하는 수량 혹은 빈도수를 줄임으로써 리스크를 조절하는 편인데요, 멤버십분들께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파란색 아래는 저평가이고 파란색 위는 고평가로, 저의 경우는 7월 2일부터 6월 23일, 6월 20일 그리고 이렇게 6월 10일 등 계속 꾸준히 분석을 하면서 적정주가라고 판단되는 위치에서 바이앤홀딩을 해온 상태입니다.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나머지 올라간다면 지금까지 매집해놓은 수량이 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고요, 만약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나머지 주가가 310에서 그 아래로 하락한다면 테슬라는 다시 적정주가에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고민하는 부분은, 나는 테슬라를 장기 투자해 가고 있긴 한데 수량을 아직 충분히 모으지는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350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만약 테슬라의 주가가 350을 넘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 2026년을 기준으로 선반영은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027년의 실적이 이렇게 선반영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350 이상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께 매번 공유드리는 섹터를 수급현황 자료로 지금 테슬라는 강함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서 여기 가장 강함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상태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이미 가장 강함에 있었고 실적 여부에 따라서 가장 강함의 모서리로 가느냐 마느냐가 정해진 상태였다면 실적 발표에 대응하기에는 안전마진이 많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적 여부에 따라서 지금 가장 강함의 영역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서 가장 강함 쪽으로 첫 진입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서리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응하기에 그렇게 늦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짜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주주로서 어떠한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는 제가 이미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어제 이렇게 실적 예측해보기라는 분석과 함께 자세히 비교 분석해서 결과를 낸 만큼 주주로서 앞으로 많이 배우고
확률 높은 베팅을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캔처 피츠제럴드의 애널리스트 앤드레스 셰퍼드는 테슬라에게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스틴에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로 확대할 것이라는 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관세가 테슬라에게 이번 하반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저가형 모델과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스케줄 또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바클레이의 댄 레비의 경우는 로보택시가 중요하지만 이미 저가형 모델의 생산 시장 목표를 놓친 것으로 판단이 되며 4분기로 지연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닝콜에서 어떻게 나온지 또한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 오버웨이트를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2026년의 어닝 퍼쉐어를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가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수익성 높은 테슬라의 레귤러토리 크레딧은 올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일단 OBBB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크레딧이 없어도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레귤러토리 크레딧을 테슬라로부터 살 필요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는데 저도 어떠한 이유로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꾸준히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다면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실적은 내일 아침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꾸준히 분석하면서 오래 지켜봐 왔지만 100%의 상승과 50%의 하락과 같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4년에서 5년 동안 전고점을 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실적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좋은 실적과 함께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하고요. 2022년을 시작으로 성장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하자 주가 또한 변동성과 함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어도 좋은 소식은 2026년을 시작으로 성장률은 올라가면서 테슬라는 머지않아 다시 이렇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향이 이번 실적을 시작으로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최대한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매집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멤버십 분들상으로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분석을 해서 놓친 게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적을 앞두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실적 결과는 여기 실적을 예측해보자라는 분석에서 전부 다 분석을 완료해 놨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